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참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쉽게 어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뭐 녹취록 같은 거를 뿌리고 이런 행위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대의라고 해야 될까요? 대의도 아니죠.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거 하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그냥 싸그리 법을 무시했다라는 게 무시가 되는 그런 경향 우리가 너무 쉽게 복도할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이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 이 치열한 어떤 뭐 이게 뭐 치열하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간단한 거예요. 법을 지들은 너무나 쉽게 어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수만 가지 한 수십만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수십만 가지의 잘못이 다 그냥 싸그리 묻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지들 잘못에 비하면은 이거는 무슨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법한 티끌만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서 쌩 난리를 다 치고 이게 뭐 국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라가 막 뒤집어질 만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과대 포장해 가지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민주당의 공격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김혜경 씨의 그 녹취 파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녹취 파일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김혜경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재명이가 정말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김혜경의 녹취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김혜경과 조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녹취록부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받길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네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죠, 집안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일 때문에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 녹취 파일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일단 조카 분께서 김혜경한테 무슨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이 김혜경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에 뭐 김혜경의 평상시 성품이나 인품을 우리가 잘 아니까 놀라울 것도 아닌데, 진짜 놀랄 도자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작은 아빠, 그 작은 아빠가 누구예요? 이재명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가 강제 입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말리고 있었는데 안 말리겠다. 아니 뭐 이거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명명백백하게 김혜경이가 조카를 상대로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자기 이제 친형이죠, 그렇죠?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몇 차례나 해왔었는데 그거를 몇 차례나 자기가 지금까지 말려왔었다. 근데 안 말리겠다. 뭐가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녹취록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때 당시 민주당 측의 해명이랍시고 했던 거를 좀 들어보면은요. 그 기사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이재명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형님 강제 입원은 오히려 부인과 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까 전에 그 조카죠, 그렇죠? 그 조카가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갖다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해당 루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던 해묵은 캐캐묵은 음해라는 것이고 지자체장으로 형님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해명은 뭐예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서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친형에 대해 가지고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안 시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시킬 수 있었지만 안 시켰다라기보다도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에 안 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재명 측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키려고 했었지만 결국에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 만약에 후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게 진실인데 이재명 측이 저런 식으로 해명했다라고 한다면 온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가짜로 거짓말로 해명한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명이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직권남용죄로서 기소가 됐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나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소이다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선거법 위반까지 두 가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놀랍게도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싹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까지만 들어봤을 때 이 집안 얘기가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1심에서 두 가지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2심에 가가지고 당선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유죄로 뒤집힌다라고 할지라도 당선 무효까지 될 그런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2심 재판 받으러 갈 때 얼마나 막 룰루라라 신이 났었습니까?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표정만 지금 보더라도 어때요? 뭐 여유가 넘치죠, 그렇죠? 2심 가봤자 뭐 100% 이거 뭐 무죄 나올 것이고 유죄 나온다라고 해봤자 그 뭐 별 타격 없을 것이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선고가 나오기 3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더니만 실제로 2심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똑같이 무죄가 나왔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선 무효형 3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이러니까 이게 막 세상만 뒤집히고만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드디어 이재명 같은 이런 인간이 이런 뭐 살모사 같은 인간이 드디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지는구나 싶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소를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 같은 경우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게 직권남용으로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구라를 쳤다. 이래가지고 두 가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 일단 유죄로 인정이 돼야 두 번째 게 유죄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요게 일단 유죄가 돼야지 두 번째 것도 유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첫 번째 게 유죄가 돼야 두 번째 게 당연히 유죄가 되는 구조이니까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었던 거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원 또한 이재명이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했다. 수차례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결국에 가서는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안 시켰다라는 것도 아니고 못 시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정확한 표현입니다. 2012년도에 이재명이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자기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독촉을 했다라는 게 법원에서 다 확인이 됐고요. 입원 서류까지도 준비를 시키고 청원 경찰 2명까지도 동원해가지고 형을 갖다가 아예 그냥 강제 입원시키려고 앰뷸런스까지도 보냈던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명확하게 다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이 한 분이 그때 이제 구모 씨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나는 이거 못한다. 이거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보건소장을 구모 씨에서 이모 씨로 바꿔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독하게 지친형을 갖다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5분 가까이나 그때 이제 유죄로 인정을 했었는데 박상호 대법관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재명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결국에 이게 실행까지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가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 친형을 갖다 강제 입원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취소하게 돼가지고 이게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중간 과정은 정말로 어땠던 거예요? 강제 입원시키려고 수차례나 시도를 했던 게 팩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기소를 했던 것인데 직권남용으로서 기소를 했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때 이제 뭐라고 판단했던 것이냐? 개별적인 지시에 대해서 전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검찰이 이제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서류를 만들도록 시킨 거
그리고 또 청원 경찰 2명을 동원했던 거,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친형을 갖다가 태우려고 했던 거, 이 세 가지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각각의 사안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도 그냥 형식적으로 개별적인 지시에 대해서 전부 직권남용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 이런 그냥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가지고 무죄를 선고를 했던 겁니다. 참 그렇게 참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일단 그렇다라고 치니 이게 직권남용으로 각각 전부 다 적용은 못 시킨다라고 해도 분명히 명확하게 강제 입원을 시도했던 것은 맞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강제 입원 시키려고 시도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 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인정을 해서 넉넉하게 인정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 김만배가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최근에는 또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로비를 했던 뭐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그래가지고 그때 5분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으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유죄를 인정을 했지만 김명수, 권순일 등등 해가지고 7명의 사람은 토론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그때는 약간의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거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줘도 된다. 라고 하는 진짜 개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때 무죄로 뒤집혔던 겁니다. 아니 살다가 저는 도대체가 친형을 강제 입원 시켰다, 강제 입원 안 시켰다, 이게 무슨 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제가 뭐 길거리 지금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명 붙잡고 1000명 붙잡고 10,000명 붙잡고 물어볼 때 당신 친형 강제 입원 시켰어? 이러면 무슨 뭐 당황해가지고 시켰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것이고, 실제로 그때 토론할 때 이재명이 무슨 뭐 당황을 했습니까? 너무나 여유롭게 자기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었다라고 개구라를 친단 말이에요. 그때도 구라를 쳤고, 이후에 이제 그 대선 때 또 문제가 됐었을 때도 민주당의 당적인 차원에서도 또 저런 식으로 구라를 치고, 수십 번을 갖다가 맨날 구라를 치는 게 이재명인데, 왜 도대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렇게나 거짓말을 쳐도 이건 무슨 뭐 대통령 저기 뭡니까 당대표를 갖다가 탄핵시켜야 된다 뭐다 이런 얘기는 추호도 나오지가 않는 겁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됐거나 국민들을 보고 있으면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누가 도대체 국민을 상대로 매번 구라를 치고 거짓말을 칩니까?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재명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